안녕하세요. 임상정리학과 박규현입니다. 저는 오늘 내 몸 안의 줄기세포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차는 줄기세포의 정의, 그리고 줄기세포의 세 가지 내용이 있고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의와 현재 동향을 알려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도롱뇽과 불가사리의 재생 능력에 대해 아시나요? 도롱뇽은 꼬리가 잘려 있어도 자체적으로 꼬리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불가사리는 다리가 잘려도 그 잘린 다리 하나가 완전체의 불가사리가 된다고 합니다. 두 동물은 자연적인 자가치유와 재생 과정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서도 이러한 능력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러한 자가치유와 재생 과정에서 기능을 하는 것은 줄기세포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세포 중 증식과 분화가 가능한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줄기세포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나무에 빗대어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 잎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줄기부터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줄기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분화시킬 수 있는 만능세포를 줄기세포라 합니다. 줄기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화입니다.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배반포가 형성되기까지의 시기를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형성된 배반포 이후에 아기의 형태를 갖추고 자라며 커가는 과정을 세포 분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자기 복제능인데요. 자기와 동일한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줄기세포는 크게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배아줄기세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에서 만들어진 배반포 안쪽 배아체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배반포 쪽을 보시면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된 곳이 보이실 텐데요. 바깥쪽에 있는 세포는 나중에 태반을 형성하고 안쪽에 있는 세포는 아기가 되는데 저희는 배아줄기 세포에서는 안쪽 세포에서 배아체를 뽑아 분화시킵니다. 그래서 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아줄기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아줄기 세포에는 수정배아 줄기세포와 복제배아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수정배아 줄기세포는 체외 인공수정으로 만든 냉동 수정란에서 추출하는데요. 여기서 수정란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얻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유전자가 아니어서 이식 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제배아 줄기세포는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여 복제한 배아에서 추출하는데요. 환자의 체세포를 추출하고 기증자의 난자에선 핵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양을 시키면 핵을 제공한 개체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이식하면 환자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였기 때문에 이식 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지만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며 복제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성체줄기세포인데요. 출생 이후 우리 몸속에서 존재하는 줄기세포로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 분포하며 노화, 손상 및 상해 등으로 죽은 세포 대신 새로운 세포를 공급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 세포입니다. 각 조직의 극소량 미분화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아까 배아줄기세포와 다르게 성체줄기세포는 모든 세포가 아닌 특정 세포로만 분화가 가능한 다분화능을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세포에서 하나로만 분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한 세포에서 모든 세포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특정 세포까지는 분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부위는 굉장히 여러 곳이 있는데요. 성체줄기세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저희 몸에서 재생이 되는 모든 곳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 태반과 양막, 제대열은 분화 능력이 뛰어나지만 임신과 출산 시에만 받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해서 임상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치아와 피부, 근육, 자궁 내막 또한 성체 줄기세포에서 추출이 가능하지만 채취가 어렵고 양이 적어서 활용도가 적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많은 이용을 하는 것은 혈액과 골수 그리고 지방입니다. 골수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를 분리할 시 충분한 양의 채취가 가능하지만 늙을수록 골수에 있는 조혈모 세포 또한 같이 노화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혈액을 그냥 간편하게 뽑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통해서는 쉽게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는데요. 지방세포는 골수의 약 500배 정도, 제대열의 10만 배 정도 되는 양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체 분화세포가 가장 많이 위치해 있는 곳은 골수인데요. 골수에는 크게 조혈모 줄기세포와 중간엽 줄기세포가 존재합니다. 먼저 조혈모 줄기세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조혈모 줄기세포는 자기 복제가 가능하며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를 말하며 떠다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와 제대열에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골수 이식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엽 줄기세포는 뼈, 연골, 지방 조직, 근육 등으로 분화하여 구조적으로 지지 기능을 하고요. 면역 조절과 억제 기능 및 조직 재생에 적합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골수의 환경에 맞춰서 벽에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골수와 제대열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엽 줄기세포를 통해 우리 몸의 치료가 가능한 예를 들어보자면 화상을 입었던 피부 조직의 재건을 위해 지방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거나 부러진 뼈를 고치기 위해 조골세포를 만들어 이식을 해서 치료를 하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고치기 위해 연골세포를 이식하여 치료하는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론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체줄기세포에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골수에 있는 혈액을 만드는 조혈줄기세포인데요. 조혈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혈을 해도 피를 뽑아서 혈액원에 갖다 줘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혈액세포로 분화는 가능하지만 머리카락이나 지방세포로는 분화가 불가능한 다분화능을 가지고 있고요. 배아줄기세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세포를 빼왔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성체줄기세포에서는 나타나는 문제점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아줄기세포에서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어 활용도는 높지만 그만큼 암 발생의 위험과 다루기 까다로운 부분들 때문에 임상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이 일본의 야마나카 신약 교수님이신데요. 2006년에 역분화 줄기세포를 개발하시고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근데 노벨 생리의학상은 원래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30년에서 40년 후에 수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6년 만에 수상하신 것으로 보아 이 기술이 얼마나 획기적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보자면 쥐나 인간의 피부에서 체세포를 채취한 후 4가지 유전자를 넣어 과발현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배아줄기세포와 매우 비슷한 역분화 줄기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역분화 줄기세포는 체세포를 이용해서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분화 능력을 갖춘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세포의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고요. 이것을 만약에 발달이 된다면 각종 불치병이나 난치병의 치료, 조직의 재생, 신경질환 치료 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번 영구나 검사를 위해 줄기세포를 채취할 필요 없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질병의 모델링, 신약 스크리닝, 그리고 세포 치료 등을 신속하고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분화 과정을 유발시키기 위해선 외부의 유전자 4개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어 과발현을 시켜야 하는데요. 과발현시키는 과정에서 세포의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에 아직은 안정성 부분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줄기세포에 관한 의의와 현재의 연구 동향인데요.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의 재생과 치유가 가능하고 치료에 응용할 수 있으며 면역 시스템의 조절이 가능하고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분화를 통한 과정으로 연결되며 연구의 혁신적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연구의 동향에 있어서는 의학 분야에서 신경학적 질환인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목표로 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경기능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요. 세포 기반 치료에서는 혈액암과 같은 질병에서 줄기세포 이식이 환자의 건강한 세포를 복구하고 치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생명과학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크리스퍼 케이스9 기술을 활용한 줄기세포의 유전자 편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DNA를 수정하고 조작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줄기세포의 특성을 수정하거나 특정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줄기세포의 특성을 개선하거나 특정 세포로의 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들이 계속되면 언젠가 장기 이식의 순서를 기다리거나 사고로 절단된 채 살아간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나이를 먹어도 탱탱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배아 줄기세포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인 이유는 배아줄기 세포는 아직 태어나기 전에 있는 배반포에서 빼온 것이고 성장 후 형성되는 줄기세포는 지금 저희 몸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